6월 20일 화요일 KN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등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네, 구조를 위해 헬기와 사다리차까지 동원됐는데 불이 시작된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투숙객들은 연기를 피해 호텔 옥상으로 대피했고 헬기가 다가와 다급히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사다리차로 간신히 구조됩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지상 30층짜리 호텔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순식간에 고층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너무 탄내가 나서 밖에 문을 열어봤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그때 그냥 옷 입고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너무 심장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불은 4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호텔 투숙객과 상가 이용객 등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서 대피한 이용객들은 제 뒤로 보이는 소방 응급의료소에서 건강에 대한 문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는 지하 6층 주차장에서 시작됐지만 다행히 주차된 차량이 없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폐기 처리장으로 쓰다 보니까 주차가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하지만 건물이 통제되면서 짐을 잃은 투숙객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차를 안 가져왔으면 뭐 타고라도 올라갈 텐데 지금 차도 밑에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부 이용객들이 화재 경보나 대피 방송이 없어 대피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소방은 화재 경보 여부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합천군에 호텔을 짓겠다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2021년 시작된 사업을 합천군은 결국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적지 않은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부지의 공사 현장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는 호텔 공사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약 200여 객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준공이 1년 앞인데 기초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A씨가 약 2달 전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가운데 약 250억 원의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시작된 이 사업의 비용은 모두 590억 원. 이 가운데 550억 원이 대출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 계약에 합천군이 손해배상 책임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합천군은 결국 사업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영상 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남은 사업비 가운데 263억 원을 찾아 우선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약 25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이 돈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천군은 A씨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변제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의 분수령이 될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2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쟁 PT로 양보할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파리 시내는 이미 부산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면서 대한민국은 4차 PT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가수 싸이 등 PT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어제 현장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자체적으로 리허설을 진행했지만 아직 나머지 연사들과 자세한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졌습니다. 학계와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연사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각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와 한국이 정말 구군을 걸고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모든 것을 갖춘 엑스포 최적지라는 것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박 파리 시내는 이미 부산으로 물들었습니다. 엑스포 주제를 담은 부산 로드가 눈길을 사로잡고 파리 문화원에서는 부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이 캐릭터까지 동원된 야외 공연은 물론 시내 곳곳에 대형 광고판, 항공기와 차량까지 온통 부산으로 뒤덮였습니다.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PT는 우리 시간 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172차 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 팔레데 콩그레스에서 사우디가 10시, 우리가 10시 반, 이탈리아가 11시 순입니다. 4월 현지 실사가 진행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PT도 빠질 전망입니다. 11월 총회에서는 PT 이후 곧바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만큼 조금 뒤 4차 PT가 사실상 판세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동안 부산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준비한 모든 경쟁력과 잠재력을 담아낸 4차 PT가 이제 2시간 뒤면 파리의 172차 BIE 총회에서 마침내 그 진면모를 드러냅니다. KNN 표중입니다. 잠시 뒤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부산 시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외 스크린을 통해 PT를 관람하면서 유치 열망을 직접 전달할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최한솔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PT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발길은 더욱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원전은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과 송상현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잠시 뒤 10시 반부터 진행될 4차 PT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해변 라디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영원하는 시민들의 사연이 소개되고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PT가 진행되면 시민들은 야광 팔찌를 활용해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응원의 빛을 파리까지 보낸다는 의미인데요. 이 파리에 가 있는 유치단은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열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사단 방문 때 대미를 장식한 불꽃쇼에 이어 이번 응원전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열기가 부산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상현 광장에선 밤 9시부터 응원전이 열립니다. 이 4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채로운 공연과 PT 관람이 진행됩니다. 이 부산이 보여주는 뜨거운 응원전은 경쟁국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열기로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을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NN 최한솔입니다. 이번 4차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밝혀온 엑스포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개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머니를 내세우는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뒤늦게 불이 붙은 이탈리아도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3개국의 정면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선 1, 2차 PT에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날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성장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3차 PT에서는 개도국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인류가 처한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엑스포 주제와 의미를 충실히 설명해내며 5일머니 파워를 자랑한 사우디나 로마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데 그친 이탈리아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4차 PT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혀온 엑스포 구상에 신뢰감을 부여하고 우리 정부의 엑스포 개최 의지를 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회원국 지원과 공적 원조 확대 등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져 PT의 무게감이 남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가수 싸이와 유명 건축가, 스타트업 대표 등의 연설은 우리의 강점인 문화와 첨단 기술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PT는 인류의 위기 극복에 앞장설 나라를 뽑아달라는 오디션쇼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점으로 갖고 있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영상도 많이 내고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우디와 이탈리아도 이번 PT에서 구체적인 회원국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3개국의 정면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에 지역에서는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인제대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산대는 부산교대와 통합으로 새로운 종합교원 대학을 제시했고,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 인제대는 김해도시 전체를 캠퍼스화하겠다는 혁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박명선 기자입니다. 혁신 모델을 제시한 지역대학을 지정해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부산, 경남에서 23곳이 신청했는데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인제대 3곳이 통과됐습니다. 부산대는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종합교원대학을 탄생시키겠다는 혁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 양산 캠퍼스에 수의대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의생명 융합 캠퍼스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판교와 같은 R&D 허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남북권 서울대 프로젝트라고 불릴 만한 담대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 사천 카이와 인접한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산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혁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지자체, 기업과 협업하고 우주항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최대 집결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맞춰서 저희의 글로컬 사업의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인제대는 대학과 도시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경남 김해시, 도시 전체를 캠퍼스화하면서 지역과 대학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인제대학교가 제시한 도시와 대학의 공생 모델이 아마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본 계획서를 좀 성실하게 잘 써서 예비 지정 대학 3곳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한편 2곳 정도 선정을 기대했다 탈락한 부산의 4년제 대학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경남의 인구 순유출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인구 순유출이 나타난 경남은 지난해 18,500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인구 유출은 경남의 주력 산업 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설공단 전 현직 근로자 40여 명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 8천여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 없이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공단은 항소했습니다. 부울경을 비롯한 5개 연안도시 시민단체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런던 조약에 따라 오염수 방류는 위법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며 방사능 검사 확대가 아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경남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기계산업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계가 전동화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 대표단이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즉 CNES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CNES 의장 등을 만나 올해 개청이 추진되는 우주항공청과 지역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고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 내렸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60mm로 제법 많은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여름의 4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내일 공기는 깨끗하겠고 다행히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내륙은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부 경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7도, 거제 26도, 밀양과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 25도, 김해 27도, 양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날이 반짝 덥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